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건강지도팀 김동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다고 해야 되나요? 좀 멀리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네, 오늘은 근거중심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임경우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뉴질랜드 물리치료사 임경우입니다. 저는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이고요. 오늘 건강지도팀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물리치료사분들이나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거중심 치료가 왜 필요한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은 근거중심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의 근거중심 치료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약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선생님, 약을 드실 때 외국에 가서 보건복지부 승인이 없는 야매약을 드시겠어요? 안 먹죠? 팔지도 않죠? 그죠? 약에서는 보건복지부 승인이라는 근거 장치를 마련해 놨어요. 약을 제조하는 제약회사에서 근거를 대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준 약이 근거가 있는 약이라고 설명을 한 거죠. 저희는 근거가 없는 약은 안 먹는 겁니다. 그럼 물리치료사가 근거를 댈 수 없는 치료법은 야매약과 뭐가 다르겠어요? 일반인들께서 근거중심 물리치료를 찾으시는 것은 보건복지부 승인이 없는 약을 안 드시려고 노력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없는 야매 치료들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시는 것이 근거중심의 치료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근거라는 것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근거 중심 치료를 할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리치료사로서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근거 중심 치료를 할 때 사실은 설명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 치료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치료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치료를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물리치료사로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EBP의 요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EBP를 하면서 근거중심 물리치료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이 원인 때문에 이 치료를 선택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인과관계가 더 있어요. 치료가 원인이고 그 결과, 우리가 병이 낫는다는 결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실 수 있는 근거를 대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그것을 타당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타당성에 대한 설명은 가끔씩은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다 논문을 막 들이대는 논문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논문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이 사실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것만이 타당한 것은 아니에요. 타당성이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요, 기존에 입증되거나 인정된 다른 과학적인 사실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 나와있던, 책에 나왔든지 간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과관계를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기존에 나와있던 과학에 반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EBP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거 중심 치료가 나의 치료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런 근거중심 치료 크게 두 가지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하나는 진단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내 이 병이라고 하느냐. 물리치료에서도 근거를 중심으로 한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진단을 받고 나셔서 어떤 치료를 할 것이냐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이유 때문에 이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라는, 그리고 이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시겠다라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 분들에게는 사실 또 하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근거를 대고 치료를 하고 그런 근거를 남겨놓았다면 실제로 치료가 잘 안 되었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치료가 잘 안 되었네, 좀 문제가 생겼네, 하지만 이 치료사가 정말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진 치료를 했구나, 그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고였어 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물리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책임 소재가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내가 받는 치료가 근거 중심 치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술 예를 들면요, 우리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수술 동의서를 쓰게 합니다. 물리치료를 받으실 때도 물리치료사가 설명을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환자분들께서
반드시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선택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치료를 받으면 얼마나 빨리 낫나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나요? 라는 질문들을 반드시 물어보시고 그런 것을 잘 대답해 주시는 물리치료사가 근거 중심 치료를 하시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선생님께서 먼저 이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환자분께서 선생님께 자신의 치료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게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근거 중심 치료가 아니라면 전부 다 안 좋은 치료인 건가요? 이게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요. 근거 중심 치료가 아니면요,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좋은 치료인지 안 좋은 치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근거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를 모르니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음식이나 요리로 비유를 하자면요, 요리사가 어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는지 설명을 안 해주신다면 이게 몸에 좋은 음식인지 나쁜 음식인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잖아요. 어떤 재료인지 모르는 요리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좋은 음식인지 나쁜 음식인지 모른다는 거죠. 치료 자체에서 우리가 물리치료를 받을 때 좋은 치료인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것이 근거입니다. 그래서 좋은 치료인지 나쁜 치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근거 중심의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럼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부 다 근거 중심 치료가 아니라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입증이 돼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면 근거가 없는 것이 맞죠. 하지만 반드시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그 치료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치료라든지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근거가 있을 수는 없어요. 물리치료는 특히 사람의 신체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 손을 어디다 위치를 할 것인지, 여기를 얼마나 세게 눌러야 되는지 압력계를 매번 재고 눌러볼 수 없잖아요. 그럼 그러한 디테일에서는, 자세한 부분들은 물리치료사가 직접 자의적인 해석을 하셔야 되고,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얼마나 어디에 손을 대고 얼마나 힘을 주실 것인지 하는 그런 디테일은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물리치료를, 과학적으로 검증된 물리치료를 하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물리치료사가 스스로 자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시는 거고요. 반드시 물리치료사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을 내가 치료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영어로는 informed consent라고 하고요.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죠. 이 부분까지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부터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치료를 하는 것이 맞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까지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고 어디까지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클리니컬 미스컨덕트,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근거 중심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거 중심 치료를 하는 과정, 그것을 근거가 있다라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클리니컬 리스닝, 임상에서의 또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유튜브에도 막 나오죠. 내 설명은 최신 논문으로 다 백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가장 쉬운 근거 중심의 치료 방법인 거죠. 하지만 그런 논문이나 문헌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환자의 현재 상태를 보고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타당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누구나가 다, 모든 사람들이 맞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이것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내가 하는 설명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다면 이것은 근거 중심의 치료에 준하는 클리니컬 리즈닝이 되는 논리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거가 있는 치료도 처음부터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닐 텐데, 그럼 오히려 이제 경험 중심의 치료가 더 성공적인 것은